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오늘 뭐 어쩔 수가 없다. 어떡하냐. 다음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라는 방정식이 있대요. 몇 차 방정식이죠? 몰라요. 몰라요. A가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나 2차 방정식 이런 말이 있어야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변수라면 A가 변수, 최고 차이 계수가 변수라면 조심하십시오. 여기랑 여기 아닐 때는 남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래요. 이거의 방정식의 한 근이 C 더하기 Q래요. QI. 한 근이. 단 Q는 0이 아니고 PQ는 실수래요. 한 근이 얘면 다른 한 근은 P 빼기 QI다. 참이야 어디지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가능성 깊은 곳에서 AP 조건이요. 그치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지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 얘가 반드시 얘라면 ABC가 무슨 수여야 되죠? 실수여야 돼요. 증명 시작. 늘 하래요. 시간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증명 시작을 하래요. 서술형이에요. 증명 시작을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fx를 잡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줬죠. a는 0이 아니고 계수는 실수해야 돼요. 한 근을 z라고 합시다. 이 조건 써 있으니까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라는 게 뭐냐면 fz가 0일 때, 즉 z가 근일 때 f의 z바 이가 0인 것을 보여. 음악과 똑같은 거죠. 켈레건을 갖느냐 이거 보이세요. 이 말인데요. 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좋을 것 같아. z를 쓸게. a z의 제곱 b z 플러스 c가 0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뭐 하고 싶니? 따라해봐. 바 때린다. 다시 바 때린다. 두 개가 같잖아. 두 개가 같으니까 양쪽에 바를 걸어. 바를 걸면 왼쪽이 A가 실수고 Z가 복소수잖아. 그러니까 A는 앞으로 나갈 거고 Z의 제곱에 바가 되고 B가 앞으로 나가고 Z에 바가 되고 C는 실수니까 이렇게 되고 실수에다가 바를 붙이면 그냥 실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A, B, C는 실수입니다. 얘를 관찰해 보면 이 식은 A에다가 Z 제곱을 한 거에다 바를 붙이면 Z 바를 두 번 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Z 바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B에 Z 바라 쓸 수 있고 저는 더하기 C는 0 쓸 수 있게 돼요. 이 말은 A에다가 동그라미의 제곱 B에다가 동그라미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 2차 방식이 있는데 즉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식이 있는데 걔의 근이 Z 바라는 소리니까 F의 Z 반은 0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증명 끝. 할 수 있겠어요? 얘는 천내복소수의 성질이랑 근의 정의 두 가지를 푼 거예요. 근데 가끔 서술형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기억을 합니다. 여기 있는 ABC가 실수일 때 켈레번을 갖는 걸 지금 보였으니까 ABC가 실수가 아니라면 이런 짓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된 거죠? 이제 두 번째 방법.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보이세요. 했다고 해보자. 잠깐 생각해봐. 지울게. 이해될까? 아까 조건은 똑같아요. 쓸게요. 수가 0이 아니고 B표는 실수. 한근이 A일 때 다른 한근이 이게 됨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드러나.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 뭐 따라가야지 뭐. 방법이 있니? 해보자. 얘를 알파라고 두자. 알파를 P 더하기 QI라고 두자. 조건 생략할게요. 귀찮으니까. 보이는 게 나머지 한근이 이간음을 보이면 들려나 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나머지 한근이 제가 되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알파 T 더하기 QI 생략해서 쓸게요. 더하기 베타를 했더니 근거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이거 좀 증명할 때도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게. A로 나눠서 여기를 A분의 B라 쓰고 A분의 C라 쓰면 A분의 B도 실수인 거고 A분의 C도 실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게. X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에서 보여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할게. 최고치한 것을 쓰라는 게 귀찮아서. 인정할 수 있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M는 실수야? 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베타를 구해요. 뭐 이것만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 여기 쓸게. M는 실수. 베타를 뭐하면 저쪽으로 보내. 마이너스 L, M 더하기 P, 마이너스 QI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근 곱해봅시다. 여기 베타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근을 곱하면 P 더하기 QI가 있고 두 근을 곱해 너랑 마이너스 L, M 더하기 P가 있고 조금 짜증나요? 빼기 QI 곱한 것이 두 근 곱이 N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스토리를 가겠지. 왼쪽을 실수부랑 허수부로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실수만 있으니까 허수부가 빵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볼 생각이야. 그러면 일단 실수부부터 이 두 개 곱하고 이 두 개 곱하면 실수부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P에다가 M 더하기 P 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Q제곱에 I제곱이니까 플러스 Q제곱이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허수부는 I로 일단 묶어버리자. I로 묶으면 곱해 마이너스 Q에 M 더하기 P 여기도 I로 묶자. I로 묶으면 빼기 PQ 얘가 N이었대. 오른쪽이 실수밖에 없잖아. 여기는 허수부가 0이면 되죠. 이 허수부가 0인식을 다시 써보면 Q로 나눠 갖고 쓸게요. Q로 나눠 갖고 쓰면 마이너스 M 더하기 P 마이너스 P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목표치가 지금 뭐였냐면 베타를 이렇게 뒀는데 얘가 P 빼기 QI로 써지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M을 P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얘기였거든. M을 P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구해지는 것 같아. M은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너를 집어넣으면 뭐겠지 뭐. P 빼기 QI가 된다. 증명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쓰더라도 M과 N이 실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구했거든. 실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실계조였을 때만 복수들 입장에서 켈레번을 갖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된가요? 좋아요.
그럼 내가 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만 더 하고 하지. 세 번째. n차 방식으로 봅시다. A로 써서 할까? 그래, 이거 A로 써도 상관없겠다. AX의 n제곱, AN. A의 n-1의 x n-1제곱. A의 1의 x의 1제곱, A의 제로는 0이 있대. 단 개수는 실수. AN은 0이 아닌. 이랬대. 이거의 한 근이 무리수 켤레근 갖는 거는 나오면 안 되거든. 왜냐면 중간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복소수 위주 중 학원이 있는데 될지도 모르지. 아무튼 가보자. P 더하기 Q1 였대. 다음 Q는 0이 아니고 PQ는 실수. 이랬대. 이때 다른 근이 P 빼기 QI를 보이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은 기억해야 돼. 결론도 기억해야 돼. 개수가 실수였을 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i가 근이래. 2 빼기 3i는 근이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명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하면 되죠. 아까처럼. 왜냐면 이게 n차 방식이니까 근거 계수 관계로 갔다가 큰일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가. 이 준식 왼쪽에 있는 걸 fx라고 하고 z를 p 더하기 qi라고 했다고. fz가 0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보일 것은 fz바가 0인 걸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식을 쓸어 가. an은 z의 n제곱 a의 n-1에 z의 n-1제곱 a1에 z의 1제곱 a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있죠. 두 개의 숫자가 같으니까 반대로 또 같겠지 뭘. 발을 때려. 이렇게. 얘랑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게 이것도 많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z가 실수래요. 허수보가 제로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기억하라 했죠. z랑 z바 하면 어때요? 맞죠? 이것도 많이 등장하거든.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기억해야 돼. 그럼 발을 때리게 되면 마찬가지 할 수 있어. 하나씩 발을 일단 붙여야지. a 안에 바 a n-1에 n-1제곱의 바쭉 가죠. a의 1에 z의 1제곱의 바 거기 a 제로 어느 정 이렇게 쓸 수 있죠. 사소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줘야 저 새끼가 알고 있구나 이거를 자랑할 수 있어요. z 바의 n제곱 a n-1에 z 바의 n-1제곱 a1에 z의 바 a 제로 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f의 z 바도 0이 됩니다. 증명 끝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됐죠? 오히려 복소수가 되게 편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편애를 그냥 붙이면 되기 때문에 R을 붙이면 돼도 편한 상태예요. 요즘에 써볼까? ax 제곱 bx 플러스 c가 0이래요. 너의 한근이 2 더하기 3 루트 2였대. 다른 한근은 2 빼기 3 루트 2 참이야 버리죠. 거지? 언제 참이야? 유리수일 때. 얘는 근각의 관계를 뭐 이용하거나 뭐 아까처럼 근의 정의를 이용하거나 두 개 다 되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ABC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캘레브를 갖는다. 이거는 중3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잘 안 내지 않을까. 복소수만 지금 말씀했어요. 둘 다 하나는 복소수가 같은 조건에서 유도를 하게 된 거고 얘는 무리수가 같은 조건에 유도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A는 0이 아니래요. 일단 뭐 근을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 이렇게 할 수 있고 근을 판별할 수 있는 여기 네모 박스가 있죠. 얘를 디스크리미넌트 그래서 판별식 D라고 쓴다 라고 알고 있어요. 또 요식이 AX 제곱 2B 프라임 X X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위에 있는 근의 공식을 그냥 막 구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거 빡세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쓰면 될 일인데 실컷 하다 보니까 근데 2로 나와도 상관없겠는 거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앞으로 나가면서 2로 나갈 거니까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로 계산하는 게 조금 편하지 않니? 이렇게 배우게 되고 걔를 뭐 짝수공식이라고 하던가 뭐 대충 그렇게 얘기하지. 여기 있는 얘도 똑같이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위에 있는 것은 판별식이 맞지. 얘가 판별식이잖아. 근데 얘는 이걸 4분의 1을 해야 맞는 거잖니. 여기다 4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4분의 B라고 쓴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때 D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도식은 두 번째 D가 아닐 때 근근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부호근 주연아 맞아 틀려 맞아요. 연우야 맞아 틀려 한수 깊은 곳에서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 제이야 맞아 틀려 주연아 왜 태양아 그 뭔가가 뭘까 배워봐 알겠죠 시연아 인형아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습니다 미스터 아씨야 그냥 틀리자 그냥 틀리는 걸로 합니다 일단 얘가 크다 작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실수의 세계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실수의 세계에서 놀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 ABC가 실수인 계수라고 한 적이 없어 실수인 계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작다는 일단 실계수에서밖에 못 써요 실수인 계수에서밖에 쓰지 못한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D가 0이다. 이때 이 중근이라 했는데 중근은 이게 뭐의 줄임말 아니냐?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중복된 근 사이에 중복된 무슨 근? 두 근. 이중근.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까먹기 마련이에요. 중복된 따라해. 실근. 다시 실근. 다시 실근. 그래서 이 중근이라는 말은 이 중복된 실근이라는 말이거든. 아유, 고생이 많네. 중복된 실근이라는 말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 D가 0일 때는 어쨌든 중근을 가지고 있대. 중복된 실근을 가지고 있대. 기웠던 거 중3 시절에 이런 걸 배웠잖아. x-1의 제곱 형태로 가지고 있는 완전제곱식을 보면 는 0을 붙여서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 x는 실근 1이 두 개 있는데 하나만 쓰고 중근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니? 결국 2차식에 판별식 D가 0이 된다면 이렇게 완전제곱식 꼴이 항상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중3 때 참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완전제곱식 꼴로 되는 것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법석을 배웠으니까 왼쪽부터 쓸게. 이것도 완전제곱식 꼴이잖아요. 완전제곱식 꼴인데 는영 해놓고 x를 구하잖아요. i 해놓고 중근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같은 근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얘는 중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딱히 말이 없는데
중근 지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수인 계수가 보장돼 있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것도 많이 돼. 얘를 풀어헤쳐 보면 x제곱 빼기 2i의 x 더하기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씩을 해보잖아. 4분의 d를 해볼게. b-의 제곱 i제곱 빼기 ac 플러스 1 d가 0인 거는 맞죠. d가 0이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맞는데 중근이라는 표현은 중복된 실근의 중복된 실근의 줄임말이므로 그거를 조심하자. 이제 됐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그 교과 과정에 복소수 계수에서 2차 방정식을 다루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거랑 여기랑 달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랑 개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복소수 계수가 나오는 거랑 이게 얘가 좀 다른 거거든. 복소수의 계수로 인수분해 하세요는 글을 묻는 거기 때문에 걔는 괜찮은데 복소수 계수로 등장하는 것은 안 다루도록 되어 있기는 해.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이거 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려있는 2차 방정식 문제를 보면 이거 보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아니냐. x제곱의 개수가 i니까 꼴배기 싫잖아. 꼴배기 싫으니까 i를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을 바꿔치기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i의 x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내용은 안 돼. 뭐 내가 적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너도 똑같아. 최고차의 개수를 실수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거든. 1 빼기 i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2x 제곱으로 쓰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일인 거다. 근데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오면 할 수 없다. 결론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작다는 실계수에서만 쓴다. D가 0인 것은 복소수 계수에서 다 쓸 수는 있다. 중근이라는 표현은 중복된 실근의 약자니까 그건 좀 조심하자. 됐죠? 다음 질문. I는 부호가 있어요? 아니요? 태영아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수직선에 표시할 수 없다. 제곱을 한다.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하지? 맞아. 기본 과정에 했던 것처럼 그거야. I가 실수라 가정. 비교법 쓰고 싶은 거야 지금. 실수라고 가정을 했어. 실수라는 얘기는 크기가 있다는 말이니까 I가 0보다 크거나 I가 0이거나 I가 0보다 작거나 이런 것들을 만족해요. 1번이거나 또는 2번이거나 또는 3번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실수라는 소리는 부호가 있다는 소리고 그래. 그리고 뭐 well ordered property 그래. 그냥 하여튼 부호가 있어. 근데 이거를 보면 양쪽에 i를 곱하잖아. i를 곱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은 0이야. 헛소리가 되지. 이것도 i를 이렇게 곱해봐. i를 곱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인데 오른쪽은 0이야. 또 헛소리가 됐지. 그래서 훔쳐보다 i를 곱해보자. 마이너스 1이고 뭐 이거냐. 이거는 맞는 건가?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 얘가 애초에 i가 음수라고 가정을 했잖아. 맨 위에 거는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i를 곱해도 부동호의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것이 옳지만 얘는 i가 음수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i를 곱한 거잖아. i를 곱한 거니까 i의 제곱이 되고 부동호에 바뀌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왜냐하면 i가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려고 얘는 왜냐하면 붙인 거야. 이미 여기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란다. 네? 그래. 어쨌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도 헛소리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라고 가정하기 잘못됐고 그래서 부호가 없고 좀 그런 식으로 보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지 뭐 i라는 게 그래서
크기 비교는 할 수 없잖아. 크다, 작다 얘기는 할 수 없어. 다만 같다 다르다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잖니. i랑 i가 같다, i랑 3i가 다르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오케이? 다음 또 까먹었다. 4번이냐? 5번이냐? 동그라미? 5번. 땡큐. 뭐 근각계수의 관계 이런 걸 좀 봅시다.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야. 이거의 굵은을 알파 베타 대하고 맞아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랑 두근의 차까지 잘 알고 계세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부터 내가 떠들고 있는 모든 계수는 실수라고 생각해줘. 실수라고 생각해줘. 실계수에서 한다 생각해줘. 그게 뭐라? 그렇게 하는 게 A분의 C 이렇게 되고, 두근의 차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바꾸면 된다를 알고 있고, 루트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하고 빼기 4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를 뚝딱뚝딱 풀어요. 풀면 두근의 차 공식이 뭐였더라, 연우야? 그래서 해보면 루트에다가 제곱 펴요.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자 a분의 4c 나한테 한 말이야. 루트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를 이제 풀어보면 제발 좀 외워요. 니네 그 여태까지 나랑 주간 테스트 보고 뭐 지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많이 보지 않니? 함수에서도 되게 많이 보잖아. 좀 외우지 그래? 그래 공식은 외우죠? 그럼 왜요? 왜 유도하지? 왜? 뭐를 외워? 그거 해주는 게 뭐를 외워? 외우면 유도하면 되지. 똑같다니까. 외우라고 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인기하세요. 누구는 차입니다. 인기하세요. 누구는 차예요. 인기하세요. 누구는 차예요. 인기할 거예요. 누구는 차예요. 보통 얘가 등장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냐. 함수가 있대.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갔는데 이게 하필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인지 같다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있대. 이거 알파겠죠. 베타겠네. 근데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그랬으니까 직선이 등장하면 축과 평행한 놈이랑 이루고 있는 각을 연구하는 것이 기본인지라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지 않겠니?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가 아니 45도가 되잖아. 이렇게 45도니까 너랑 너랑 길이가 같은 상태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근데 여기가 두 분의 최단이에요. 여기는 뭐야? 똑같겠지? 얘랑 1대1대 루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거니까 두 분의 차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고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는 이제 썰할 수 있는 거야. 예? 루트 2에 빼기 베타 이렇게. 이런 게 워낙에 좀 많이 나와. 특히나 작년 3월 모의고사 고3, 재작년 3월 모의고사 고3, 오늘 뭐 3월 모의고사 고3 그래프 던져놓고 직선 타고 가서 평행이동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와요. 하라고 좀 외우라고. 오케이? 외우라고. 그렇다. 두 번째는 유도하라 그러잖아. 유도하지 뭐. 유도를 하기 전에 근의 정의가 워낙에 좀 중요해서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식 봤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너는 0 이런 방정식이 있었었는데 왼쪽 식이랑 똑같은 식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니?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 이렇게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이 두 개는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야.
카테시아.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뭐 3x 더하기 1. 너는요 이것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이런 말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냐? 안 되니까 그 근거해서 연결을 떠올리는 것이 일단 1순위이기는 한데 일단 그 전에 얘가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로 보나 너랑 너랑은 똑같은 식이구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물을 때를 보면 이런 거 묻잖아. 1 빼기 알파랑 1 빼기 베타 곱한 것을 구해요.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1 더하기 알파랑 1 더하기 베타 곱한 것을 구해요.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2 빼기 알파랑 2 빼기 베타 곱한 것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막 물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주현이는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전개를 해서 1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푸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이니까 왼쪽 식을 fx라고 두면 너 또한 fx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얘는 저 f라는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f1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가는 게 낫겠지. 이해했죠? 항상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는 거야. 또 1 대입하면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써야지. 얘는 뭐 대입하면 될까?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1 빼기 베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뽑고 마이너스 뽑고 해보면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을 써도 충분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또는 뭐 f2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자. 근데 함수값으로 뭔가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라면 또 전개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죠. 됐죠? 그렇게. 그러니까 근의 정의를 계속 기억해 주는 거야. 근이 뭐야? 그러면 일단 대입하면 성립해요. 이것부터 떠올리는 거지. 이것만 있니? 또 있잖아.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고 있는 거니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알파 빼기 1로 될 거니까 이제 알파 세제곱이건 알파 네제곱이건 차수를 막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방식 시간에 많이 연습했었잖아. 그런 것들이 일단 먼저 떠오른 다음에 이걸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근관계수 관계로 가야 되는 건지 판단하다는 문제를 가요. 뭐죠? 됐어요. 그래서 증명해보면 위에 있는 게 x제곱 a분의 bx 수민이랑 같은 학교인 사람 수민이 뭐하다 다쳤니? 뭐랑 바꿨다고? 코를 찢어졌어요? 근데 왜 머리랑 박았을까? 장난하다가 여기 성형해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코를 코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성형학과 그따위야 그러지 말고 성형을 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일이 있어서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형외과를 갔어요. 아주 이렇게 앉아 있었죠. 나는 이렇게 미용을 목적으로 간 건 아닌데 코뼈가 이제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잖아. 갔는데 이제 어머님이랑 따님 두 분이 같이 수술을 하셨나 봐. 코 수술을. 나를 이렇게 크게 웃으면서 쳐다보시더라고. 아, 너도 왔구나 수술하러. 일단 그게 아닌데. 근데 뭐 어쨌든 왔으니까 갔어. 전신 마취를 한 거거든요. 전신 마취를 하고 이 안에 이렇게 째가지고 이 뼈를 딱 맞춘 다음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혹시 기왕에 뼈 맞추실 거 세우시는 건 어떠냐. 어차피 비용이 별로 안 든대 그게. 어차피 째고 수술해서 맞춘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래. 아니다. 나는 안 세워도 좋다. 맞추기만 했거든요. 맞춘 다음에 수술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막 솜 같은 걸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이제 마취가 깨잖아. 진짜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성형하시는 분들 존경하기 시작했어. 후수술 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아파. 그리고 이제 박아놨다 그랬잖아요. 솜을 박는데
나는 모르잖아. 마취하는 상태 박았으니 얼마만큼 깊이, 얼마만큼 많이 박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며칠 좀 지나고 항생제 먹으면서 있는데 이렇게 뭐가 삐져나가 있는 거야. 근데 좀 귀찮잖아. 좀 더럽잖아. 일단 되게 더러운 게 콧물이 뚝뚝뚝 떨어져. 좀 더러워 일단. 여기는 이제 뭐 잡히길래 딱 잡았어. 아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뽑았거든. 뽑는데 계속 나와. 어느 순간 탁 멈춘다. 그 짠 상처 부위랑 거즈랑 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미 뽑았잖아. 사실 느끼에는 이미 너무 왔어. 지금 여기가 이제 적셔져 있는 그런 느낌 알지? 사실 이게 느끼에는 이미 먼 산으로 온 거야. 잘라요. 거기서 잘라요. 그치 그러면 되잖아. 내가 이제 존나 무식한 새끼라서 일단 난 거 같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거란 거야. 와 이거 하는데 야 진짜 여자애들은 모르는 그 남자만의 고통이 있어요. 남자애들이 수술하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여기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술할 때 되게 아프잖아. 한 사람이 했니? 저는 거의 안 해요. 아 요즘 안 하는구나. 그것도 되게 아픈데 그거 이후로 더 아픈 걸 처음 만난 거야. 수술할 사람은 하세요. 일단 아픕니다. 되게 아파요. 수민이 별로 없기를. 나요? 아 어떡하면 좋니? 이 손을 왜 찢어지면 어떡하니? 두 분은 알파벳하라고 한데 A로 나눠서 출발한 거야. 왼쪽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게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랑 이 식이랑 이 두 식은 같은 식이에요. 0 이렇게 해놓고 유도하면 되죠. 뭐. X 제곱 빼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기본적인 유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알파 베타. 개수를 A로 넣는 것보다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좀 더 편하잖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알파 베타가 A분의 C 된다는 게 이거지. 또한 나머지 정리에서 문제를 방금 봤을 텐데 계속 어떤 근해합이랄지 뭐 세근이든 두근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해합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합이 나오게 되면 항상 나는 상대방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소리야. 이렇게 나는 상대방으로 변신이 가능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런 조건들이 인정할 때 있거든. 이거를 만족하는 다음을 구하세요. 방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고 알파를 베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베타가 3 빼기 알파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너는 3 빼기 베타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너는 너고 너는 너고로 가잖아. 그래서 이 다음에 해석하기 좀 편하게 돼요. px가 뭐 x 빼기 알파가 되고 x 빼기 베타가 되고 뭐 뭔가 있을 거고 뒤에 있는 게 알파 집어넣어서 3 빼기 알파가 나오고 베타 집어서 3 빼기 베타가 나오는 거니까 3 빼기 x 정도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해했지? 덧셈이 뭔가 숫자가 나오는 순간을 딱 쳐다보면은 상대방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계속 기억해 주시면 끝! 6번 그것만 있냐? 막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별것도 많지. 근데 뭐든 그럴까? 친목고의 희망한테 계속 물어보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잘생긴 태영이가 대답해 줄 거야. 이거의 글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을 부르세요. CX 어허. EX 더하기 A는 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그거를 이제 너희들은 증명하는 겁니다. 시작. 괜찮아. 설마 안 된다고 하겠어요. 항상 된다고 하죠. 자동문 해드릴까요? 그러세요? 네. 뭐 이런 거죠.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했어. 그러면 f 알파도 f 베타도 영역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의역 부분
괄호 안에 구름이 들어오고 세모가 들어오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뭐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동그라미에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고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소리는 또 베타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지.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F의 알파분의 1도 F의 베타분의 1도 B가 0이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얘가 fx는 0이었다면 얘는 fx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fx분의 1이 0을 만족하는 그 x가 알파하고 베타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넣으면 되죠. a의 x분의 1의 제곱 b의 x분의 1 c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x제곱 곱해서 또박또박 풀면 되죠.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저는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fx는 0을 만족하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f의 뭐랄까 2분의 3 빼기 x는요. 이거의 근을 찾아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알파면 0이 된다는 거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베타면 0이 된다는 뜻인데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런 것만 좀 기억해주면 돼. 얘가 2분의 3 빼기 x가 알파가 되는 x를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x는 2알파에서 저기다 3 빼기 x x는 3 빼기 2알파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x1이라고 할게요. 또 베타가 되면 똑같이 하겠지 뭐. x2는 3 빼기 2베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되겠네. 됐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근해정의를 떠올려가면서 하는데 이게 은근 소리를 많이 나와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회전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조건은 일단 있어야죠. 뒤집어지면은 맞아요. 일로가 0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만 이렇게 합시다. 넘깁니다. 넘깁니다. 7번째. 아니 이 시간이 아니에요. 네요. 근각계수의 관계가 2천만 있는 건 아니죠. A형이 아니래. 여기에 그를 알파, 마라고 하자. 유도 방법은 뭐 똑같아요. A로 나눠서 이거는 교과서에 공식을 암기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3차 방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암기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암기하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 암기를 안 할 리가 없지. 알파 베타 감마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식을 쓰게 되면 사실 감마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감마가 아니에요. 얘는 아래 소문자잖아요. 감마가 이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다 습관이 좀 그지 같아. 나는 이 감마라는 걸 대학교 때 처음 봤어. 고등학교 때 감마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 나는 옛날 세대라서. 대학교 때 처음 써봐가지고 썼는데 처음부터 난 이렇게 써버릇한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지가 않네. 그래서 노력을 이 되게 어색해. 원래 어떻게 생겼어? 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 R을 쓴 거잖아. 이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됐어. 그냥 해. 중요치 않잖아. 이렇게 쓰면 내가 이상하게 안가처럼 생겼더라고요. 이런 거야. 아무튼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은 같은 식인 겁니다. 두 개는 같은 식이 되는 거고 능력을 마침 붙이게 되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전개하면 돼요.
전개할 때는 다항식 전개하듯이 아니라 다항식의 전개를 하면 되죠. x제곱이고 현재 뭐 좀 해봐 이제 여기 x제곱 있고 이거 하나 있고 제곱 있고 하나 있고 뭐 이게 더 중요하대. 그거 외우지 말래. 딱 외우고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가마 이거에 x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구조를 지금 보잖아. 이 구조를 보면 이게 4제곱이든 5제곱이든 6제곱이든 7제곱이든 그 다음 항의 개수는 전부 다 모든 근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전개하는 상황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무게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x 하나랑 부딪히는 것은 베타 감마고 x 하나랑 부딪히는 것이 알파 감마고 x 하나랑 부딪히는 것이 알파 베타 이렇게 있으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의 알파 이렇게 쓰시고 x 하면 되고요. 항상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뚜딱뚜딱 할 수 있어요. 한 개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합시다. 두 개 곱의 합은 a분의 c라고 할게요. 세 개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할게요. 이렇게 배우게 되죠. 전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대. 배우는 것보다 유도 과정이 훨씬 중요하대.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얘도 뭐 마찬가지야. 니네 그 국조도 문제 풀다가 아마 봤을 텐데 이게 뭐 3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를 다른 거 2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베타도 다른 거 2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감마도 다른 거 2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계속 합이 숫자로 등장하게 되는 순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서 뭔가 식을 대입하는 건 아닐까 잘 안 풀리게 되는 경우들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뭐 할까? 일할까? 얘를 구하라. 그러면 물론 전개하는 방법이 있지. 1을 마치 x처럼 생각해서 전개를 열심히 하면 되지. 이제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아까랑 똑같은 상태인 거죠. 위에 거를 fx라고 두면 아래 거를 fx로 둘 수 있는 거니까 전개를 꼭 해야만 하는 문제라면 전개를 하면 되는데 얘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f의 1로 계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낫겠고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이런 게 있대.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을 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전개량보다는 그래도 빠를 것 같잖아. F 마이너스 1 일단 해봐. 마이너스 1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1 빼기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1 빼기 감마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를 뽑고 뽑잖아. 이 세 개를 뽑으면 마이너스가 남을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이렇게 뭐 등장하겠죠. 여기 있는 얘는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걔가 마이너스의 비일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각의수의 관계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항식 전개가 등산은 아니다.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함수값으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개를 하던 근각의수를 이용하던 아까 2차 방식 때랑 마찬가지. 그죠? 넘어가요. 8번째요. 상식하고 있어요. ax의 m제곱 bx의 n-1제곱 정강이 c는요. 의 근을 알파 1, 알파 2 n차 방식이니까 뭐 알파 n이라고 합시다. a는 0이 아니고 개수는 실수라고 할게요. a는 0이 아니고 개수는 실수. 그래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n이 짝수일 때가 있고요. n이 홀수일 때가 있어요. n이 짝수건 홀수건 모든 근의 합은 정해져. 아까 전개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건 알아야 하고 홀수일 때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건 두 개가 같지요. 그런데
모든 근의 곱은 말이야. 항의 계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모든 근의 합은 그 방정식을 관찰할 때 계수로 방정식을 해석하는 것이 근거계수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 최고차이 계수랑 그 다음 항의 계수 이 두 개는 모든 근의 합과 관련이 있다를 알고 있고 최고차이 계수와 상수항은 모든 근의 곱과 관련이 있다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좀 구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근의 곱을 구할 때 n이 짝수라면은 2차 방식을 연상해서 쟤를 구하면 되겠고 n이 홀수일 때는 3차 방식을 연상해서 쟤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2차 방식일 때면 최고차이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A분의 C 동일할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모든 근의 곱이 A분의 C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이렇게 되겠죠. 항의 계수 때문에 부호가 갈리는 거예요. 아시죠? 항의 계수 때문에 부호가 갈리는 거예요. 4차의 경우는 한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몰라. 이렇게 있대. 근의 요소가 모든 근의 합, 두 개 곱의 합, 세 개 곱의 합, 네 개의 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근계수의 한계가 모든 근의 합, 두 개 곱의 합, 세 개 곱의 합, 네 개의 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모든 근의 합은 너블에 넣어서 부호를 바꾸고 플러스로 쓰고 마이너스로 쓰고 플러스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지요? 있어요. 근거에서 한계 끝. 하나 더 할까? 왜 그래? 여기가 1, 여기가 3. 대칭축은 x는 2. 이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가만있어 보자. 2를 집어넣으면 뭐냐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제 평행이동을 살짝 해보자. f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이 함수를 1만큼 들어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fx 더하기 2를 해보자. 노란색에다가 1을 더한 상태라고 봐도 좋고 밑에는 흰색에다가 2를 더한 상태라고 봐도 좋고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빨간색을 그렸죠. 지금 보시다시피 1번이던 2번이던 3번이던 대칭축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칭축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 따라서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형태로 되는데 a는 0이 안 돼. 이때 대칭축을 구하고 싶으면 미분해서 0 이렇게도 좋고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이래도 좋고 두근합의 평균 이래도 좋고 상수한 만큼 이렇게 붕 뛰어 올려도 이 식들을 보면 여기다 더하기 1을 하고 여기다 더하기 2를 하고 해도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니까 대칭축을 구할 때 두근함의 평균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눴다. 이렇게 1학년 과정에서는 이게 제일 유용하지 않을까. 많은 정식을 직접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미분에서 안 되는 값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근함의 평균이 대칭축이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됐죠? 이렇게
이제 2차 방식 이론이 남았죠. 2차 방식의 이론은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가 있어요. 근의 부호는 뭘 묻는 거지, 현서야? 뭐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이렇게 묻는 걸 근의 부호라고 부르고 근의 분리는 두 근이 뭐 3보다 작아요, 3보다 커요, 1과 3 사이에 있어요. 이런 것들 근의 분리라고 부르거든. 시간 안 되네. 시간 할게요. 일단 숙제를 적어줄게요. 근데 어떻게 할까? 지금 모든 반에 걸쳐서 숙제를 배째고 안 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두현이 다 했니? 태영이는? 주현이는? 뭐 어떻게 할까? 오늘 좀 쉬어요. 오늘 좀 쉬자고? 나 뭐 맨날 쉬어도 돼. 난 대학 갔잖아. 그래서 니네 지금 수행평가 시즌 아니니?